2024년 2월 20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숲길 맨발 걷기와 접지는 고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되돌린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한 회원으로부터 부인이 고혈압 약을 25년 정도 복용해 왔는데 작년에 맨발 걷기를 한 이후 약을 안 먹으면 180 정도까지 올랐다가 아침에는 90의 저혈압 상태까지 떨어지는 등 불규칙하게 움직여 아예 제주도로 2달살이 가셔서 하루 종일 맨발 걷기로 혈압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맨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등 대사성 질환을 해소하기 위해 맨발을 시작하셨다는 분들의 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3회에 걸쳐 고혈압에 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인천 영종도 시사이드 해수파크 맨발로 개장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후 참석하신 저희 항명숙 이사님 내외분과 인천 연수구 지회 임원 여러분들과 차를 마시는 과정에 제 맞은편에 앉으셨던 이정학 지회장님이 맨발로 걸은 이후의 고혈압의 치유 과정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놀라와 즉석에서 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맨발 걷기 치유 사례 192, 평소 139, 코로나 감염 직후 163, 고혈압이 하루 1만 보 맨발 2주일에 117에서 40일 내 120에서 80 정상으로 이적학님 가로 68세 가로으로 올렸기에 아래에 올려드리니 경청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지난해 청주의 근명님이 수축기 혈압 140에서 160의 혈압이 매일 약 2시간의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 걷기 5개월 만에 아무런 약 복용 없이 120대로 내려왔다는 치유의 편지를 올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 얼마 만인가 110대로 또 더 내려왔다 하셨죠. 성실한 맨발 걷기의 최고의 고혈압 치유 사례입니다. 사실 그 비슷한 시기 제 안사람도 혈압이 150대로 나와 매일 맨발 걷기를 오전 오후로 꾸준히 실천하였고 한 달여 만에 120에서 130대로 안정화되는 모습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어요. 물론 아직도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꾸준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고 또한 지지난해 서울 공대 명예교수로 있으며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의 최고 권위자인 제 친구 박진우 교수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 주말 양재천변 흙길을 2시간쯤 맨발로 걸었는데 평생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먹으며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8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130에서 70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이것이야말로 박 회장이 이야기하는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며 흥분된 어조를 감추지 않았고 그래서 주말 내내 제가 2019년도에 준 졸조 맨발 걷기의 기적을 다시 꺼내어 정독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들이니까 병원의 처방으로도 고혈압 약으로도 내려가지 않던 혈압들이 맨발로 적게는 2시간, 1개월, 5개월을 꾸준히 맨발로 걸어 마침내 변화 내지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으니까요. 우리나라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의하면 고혈압이란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 심부전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건강관리원은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지칭하며 고혈압은 증상도 없고 고혈압으로 진단되어도 특별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혈압은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과 뇌졸중, 가로중풍 등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병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30% 이상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이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다. 특히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30대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60대에서 40% 이상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년 이후에는 더욱 혈압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또한 삼성병원은 만약 의사가 당신의 고혈압이 높습니다 혹은 고혈압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사항을 명심하고 치료에 임하도록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 높은 혈압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셋째, 높은 혈압을 잘 조절하면 심장병, 뇌졸중, 콩팥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첫째, 가장 중요한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고, 둘째, 고혈압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단정과 함께 셋째, 반드시 약물을 통한 치료를 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건강정보 포털도 지속적인 생활요법은 혈압 조절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동맥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석회화가 생기는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혈압 환자들은 생활요법만으로는 충분히 혈압을 낮출 수 없어서 목표 혈압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로 합니다. 약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최상의 약물 처방을 찾는 데에 여러 차례의 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도 모른 채 혈액을 희석시키거나 혈압을 낮추는 데에만 치중하는 각종 고혈압 약만 계속, 그것도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투약한다면 몸에 응당 부작용이 생길 터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통상 고혈압 약들은 위 삼성병원의 설명처럼 그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몇 가지 관점에서 혈압을 낮출 수 있도록 대증적으로 처치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려 주기는 하지만 그 모든 혈압 약들이 근원적인 치료제가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수관이 막혔는데 그 하수관이 막힌 원인을 없애 하수관 자체가 깨끗해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하수물을 약으로 정수하는 노력만 지속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하수의 물은 약으로 어느 정도 정화가 되겠지만 하수관의 벽은 오염물이나 침전물로 갈수록 더 덕지덕지 두꺼워져서 결국 나중에는 약으로 정화된 물조차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어느 날 소리 없이 죽음에 이르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지칭하는 소위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즉, 위 삼성병원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였지만 실제 혈관벽이 두꺼워지거나 혈액의 점성이 높아진 탓에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는 데 힘이 드는 만큼 그를 어떻게 하든 통과하기 위해 혈압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녹슨 수도관을 들여다봅니다. 수도관 벽에 녹이 덕지덕지 눌러붙어 수돗물이 통과하기조차 힘든 아래의 녹슨 수도관들을 말이죠. 연령대 및 녹슨 수도관의 속벽. 어쩌면 우리의 혈관도 여러 이유로 또 나이가 들어가며 그러한 녹슨 수도관처럼 찌꺼기가 덕지덕지 끼어 혈관벽이 좁아지고 또 혈액 자체도 끈적끈적해지면서
아래 사진처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욱더 좁아지는 혈관벽을 혈액이 뚫고 흐르는데 힘이 들게 되니 당연히 고령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또 때로는 이완기 혈압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령대별 혈관 두께 5, 60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약을 처방하는 이유. 이에 내일 아침 편지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맨발 걷기나 접짓이 혈압이 떨어졌다는 임상 논문 등을 같이 살펴보고 그 해법을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전에 제가 유튜브로 올린 박동창의 맨발 건강 팁 2. 고혈압 맨발 걷기로 낮출 수 있다를 여러분들께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며칠 전에 유튜브로 올려드린 박동창 맨발 강의 88 맨발 걷기 치유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도 올려드리니 다시 한번 경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 아침 편지입니다. 수도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